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디오 땡땡땡을 싫어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음속에 사리를 쌓아가는 소심한 남자 김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내는 7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첫 방송이죠? 네, 첫 방송을 드디어 하게 됐네요. 네. 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획 의도를 알리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네, 살다 보면 싫어하는 것들이 많죠. 담배 냄새도 싫고 출근도 싫고 뭐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걸 싫다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혼자만 유별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싫어함을 표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네, 7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 좀 그런 것들 좀 청취자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이 1화죠. 1화라서 이제 좀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이번 주제는 뭐뭐 하는 척에 대해서 싫어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척. 네. 어떤 뭐뭐 게 하는 있냐면 척. 이제 센 척, 잘난 척, 그쵸. 뭐 아는 아는 척. 뭐. 이쁜 척 이런 척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척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저는 척하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허세인데, 허세. 네,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니 좀 재밌는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들의 허세 탑 10을 보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근데 일본 여자들이 일본 남자들한테 네, 그렇죠. 느끼는 그런 한국 것들이죠. 남자는 아마 잘 아, 모르지 않을까. 이 아이돌만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탑 10 중에 탑 2로는 이제 바쁜 척이 있더라고요. 바쁜 척. 네, 뭐 괜히 일 많이 하고 네.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런 허세를 조금 부리나 봐요. 뭐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연락을 하기 싫어서 바쁜 척을 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행동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세였다라는 거죠. 네, 그쵸. 뭐 한국에서는 뭐 약속 같은 거 좀 귀찮거나 할 때 네.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성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쁜 척을 통해서 내가 바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능력 있는 열심히. 사람이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려는 허세라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좀 열심히 일하는 그 멋진 모습. 그런 의외네요. 거였습니다. 참 신기하네. 그게 그리고 2위. 네, 5위로는 네. 이제 한국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학창 시절. 네. 네, 학창 시절에 이제 자기가 잘 나갔다. 자기 왕년에 뭐 좀 먹어줬다. 이런 건 네. 참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그거는 세계 어딜 가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왕년에 잘 나갔다는 거 어필하고 싶죠. 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창피함 이제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쵸. 뭐. 한번 네, 풀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6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여자 경험수. 여자 경험수. 네, 아무래도 좀 아하. 되게 뭐 많이 만나봤고 나는 뭐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걸 좀 넌지시 알려주고 싶은지 그 이런 게 있네요. 경험이 그 경험이에요? 아무래도 연애지 않을까. 네. 연애인가요? 다른 경험 뭐 있겠죠. 근데 일본이 약간 성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모르겠네요.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수면 시간이 있어요. 8위에.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 바쁜 척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아.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서 굉장히 열심히 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어필을 하는 잠을 그런데요. 안 자니까 내가 이만큼 바쁘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바쁜 척을 하고 아무래도 좀 음. 한국과는 뭔가 조금 다른 정서가 아닌가 약간 싶네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가 이제 또 어떤 어필이 될 수 있구나. 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번외로 11위는 첫 키스가 있네요. 첫 키스. 첫 키스. 첫 또- 키스에 대한 허세라면은 저 뭐 빨리 했다. 나 뭐 빨리 했다. 중학교 때 뭐 이미 중학교 눈을 때부터 떴다 했다. 뭐 그런. 근데 이게 어필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뭐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뭔가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오히려 좀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능숙한. 네, 능숙하니까 앞에서 음, 자기를 뭔가 좀 잘 리드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 고백하고 그러는 형식이 많은데 그렇죠. 첫 키스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어필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냥 좀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일본이다 보니. 네. 궁금한 게 1위는 뭐예요? 1위? 1위는 키더라고요. 키. 키? 아무래도 조금 뻥튀기를 하고 뭐 깔창을 깔고 아 이런 게 좀 키로. 많은가 봐요. 키로인데 히로세로 맞죠? 그쵸. 막 허세라기보다는 약간의 거짓말, 약간 귀여운 허세겠죠. 뭐 뻔히 아, 보이는데. 저는 뭐 키로 걱정을 해본 적은 아, 없어요. 뭐 이거 싫나요? 질타를. 아 싫으면 싫다고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가 싫어하는 싫습니다, 걸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저희는 좋네요. 만들고 싶어요.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언제든지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네, 싫은 거를 싫다고 말을 못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순위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네. 반장님이 뭐 특별한 사연을 뭐 준비하셨다고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연을 하나 준비했죠. 저도 이제 잘난 척에 대한 사연을 하나 준비를 잘난 했는데, 척. 네. 예, 또 방금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 대한 어떤 허세, 그런 잘난 척을 하는 형상에 대해서 지금 치로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여성분이 쓴 사연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싫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죠. 궁금하네요. 목소리를 좀 여성분 네. 글이라서 살짝 네, 네. 약간 컬투 쇼도 아니라서 네, 제가 조금 제가 네. 그런 성대모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거기 딱 들어가면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마음으로 귀향길에 오른 대학생 여자입니다. 오늘 친구들 덕분에 잘난 척 하던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자랑하고파서 글을 써요. 저희는 대학 2학년이고요. 잘 뭉쳐다니는 4명이 있어요. 평범한 집에 잘 꾸밀 줄 모르는 저, 되게 착하고 남 말 잘 들어주는 순딩이 친구, 집이 엄청 잘 사는데 전혀 티 안 나게 티를 안 내는 개념 친구, 집이 잘 사는 편인데 좀 잘난 척하는 답정넌 친구가 이렇게 4명 있습니다. 솔직히 저 답정너는 개념 친구랑 어울리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낀 거고요. 저랑 순딩이한테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오늘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강의를 일찍 끝내주셔서 집 내려가는 차 시간이 남길래 애들이랑 카페에서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제 파우치를 보더니 헐 이러면서 파우치 속 화장품을 테이블 위에 우르르 쏟아 버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쳐다보니 화장품 하나하나 들었다 놓으면서 품평회를 하는데 제가 꾸미는 거에 관심도 없고 명품도 관심 없어서 로드샵 거도 쓰고 드럭스토어 거도 쓰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생이고 여자면 꾸밀 줄도 알고 해야지. 이게 뭐냐며 좀 좋은 거 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게 뭐 쿠션, 립밤, 뭐 틴트, 섀도우 세트, 핸드크림 이 정도였는데 하나씩 들였다 놨다 무슨 고대 유물 마냥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남들 다 있는 입생로랑 틴트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라고 무한 주더라고요. 근데 개념 친구가 그 말 끝나자마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달에 글쓴이 생일이니까 답정 너가 하나 사주면 되겠다. 너는 뭐가 좋은지 잘 알잖아. 너가 하나 사줘. 이러면서 답정 너를 부추기더라고요. 순댕이도 옆에서 막 가자 가자 하고 또 저희 학교 근처에 현대백화점이 있어가지고 거의 질질 끌려오다시피 답정너랑 같이 왔고 1층에서 별별 브랜드 테스팅 다 해보고 쿠션이랑 그 망할 입생로랑 틴트 선물 받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개념 친구가 진짜 벼르고 있었나봐요. 답정너는 표정은 진짜 구린데 지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허세가 많아서 안 사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여기 브랜드는 뭐가 좋고 나는 지난번에 뭘 샀고 아주 끝까지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거의 한 달 남은 제 생일 선물 앞당겨 받았네요. 지금 그 답정너가 사준 화장품으로 수정 화장 이쁘게 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사이다 썰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 좋은 친구를 두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근데 이게 여성분 글이다 보니까 좀 화장품 종류를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못 읽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네, 저희가 제가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생소한. 네, 입생로랑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쵸. 베리 버츠 버츠비 뭐 이런 좀 아시네요. 네. 립밤 뭐 이런 네. 것만 보긴 해서 선물을 자주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그쵸. 허세를 부리는 친구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쵸. 뭐 꼭 티를 내는 친구가 있죠. 뭐 좋은 걸 쓴다, 뭐 좋은 네. 걸 샀다 이러면서 남을 사실 무시할 것까지는 없는데 꼭 그런 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쾌감을 얻는 거죠. 남들한테 뭔가 자랑질을 하면서 자랑질이랄까요? 나는 이게 있는데 나는 있는데 넌 뭐 그런 네. 거 쓰냐? 네.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런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참. 정말 꼴보기 싫네요. 그쵸. 좀 둘 다 잘 사는 두 친구가 있는데 참 상반되네요. 네, 한 분은 그래도 좀 여기 이 친구도 그랬지만 개념 있는 친구라고 하시고 한 분은 답정너. 평상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좀 네. 보이는 그런 답정너라는 행동이네요. 표현에서 네. 이미 시로님도 주변에 그렇게 좀 잘난 척,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과시를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제 주위에는 뭐 제가 미리 이렇게 끊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딱히 가까운 데는 없고 뭐 가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 걸 보면 꼭 약간 뭔가 괜히 차에서만 꼭 사진을 찍고 뭐 이런 내 친구들이 있는데 뭐 친하진 않아서 네. 네 그래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 뭐 능력 있으면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유독 차에서 하고 항상 이 로고 뭐 그런 걸 꼭 찍어서 올리고 핸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핸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핸들 이 로고와 같이 찍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다 좋다 생각해요. 뭐 자신의 개인의 SNS에 그쵸, 올리는 뭐 거든 자기 뭐든 괜찮아요. 마음이긴 근데 하죠. 그거를 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잖아요. 뭔가 음, 이게 뭐니 하면서 뭔가 좀 그쵸. 무시하고 네. 그런 태도가 사실 문제인 것 이거 같습니다. 표현은 뭐 잔소리라고 할까요? 지금 뭐 명절날 보면은 꼭 그 걱정을 해주시는 친척 분들처럼 그쵸. 오지랖퍼 네, 오지랖하고 딱 오지랖퍼 굳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쵸.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역시 반장님도 주변에 그러신 뭐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있으신지? 주변에요. 제 주변에는 저도 뭐 그런 친구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난 척하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막 기분이 막 나쁠 정도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미 지금 걸러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걸러져서 걸러져서 나온 이렇게 오다 보니까 친구들만 이미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미 걸러졌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는 안 보고 대신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엄청 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상대방 자존감을 전혀 고려를 안 하세요. 예의가 자기만 없는, 아는. 네, 예의가 없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싫죠,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존감이 부족해서 인정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모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러네. 그렇다고 들긴 보네. 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저기 행복하고 얼마나 네. 잘 나가는지 제가 별로 안 궁금한데 자꾸 알려줘요. 자꾸 알려주세요. 자기를 그래서 봐달라고 인정해달라. 별로 안 궁금한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뭐 안 들을 그래서, 순 없잖아요. 대놓고 너 잘 살아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무슨 척을 한 거죠. 듣는 척 한 거죠. 저희도 척을 하는. 근데 그쪽에서 먼저 척을 해버리니까 뭐 정말 행복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데 저한테 굳이 네. 그런 것들이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부럽지도 않는데. 불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참. 근데 어딜 가든 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디든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종류의 척도 뭐 싫어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런 척 싫어하는 싫다. 거 많죠. 싫어하는 척이 뭐 귀여운 척도 있을 거고요. 아, 그다음에 귀여운 척. 센 척. 센 척. 아까 얘기했던 게 센 척이겠죠. 네,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돈 많은 척 이런 것도 있겠고 싫어하는 척 음, 싫어하는 거가 좀 많아요. 그런 척 하는 게 그냥 뭔가 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는 것 자체가 척이라는 게 그쵸. 모르는 척도 싫어요. 모르는 척 아, 모르는 척이라면 어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약간 그 뭐 누구 죄를 저질러 놓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죄를 저질러 놓고 뭐 몰랐다. 몰랐다는 모르쇠 식으로 일관하는. 모르는 새로 이렇게 일관해 버리는 것도 싫고 거짓말이죠 완전히. 그리고 그 그쵸. 하나는 자기는 순수한 척.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런 모른다. 모른 척.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쵸. 그런 분명 것도 알 나이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막 거 끝까지. 보고 있으면 그것도 좀 짜증이 나고 아, 그쵸.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아, 네, 반장님이 네. 귀여운 척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제가 싫어요. 준비한 사연이 네. 약간 귀여운 척과 어. 관련된 사연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궁금하네요. 네, 들으시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고민되고 짜증나고 그러네요. 일단 제 남친은 딱 보면 잘생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외모, 작지 않은 키, 모두 다 알만한 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요. 네, 이 정도면 저한테 정말 과분한 사람인 거 아는데 제 남친에게는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귀여운 척.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 귀여운데 어떻게 보면 짜증날 정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여운 척을 해요 진짜. 남친 때문에 쪽팔린 적이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저랑 같이 카페 가서 음료수를 시킬 때도 땡땡이는 초콜릿 프라푸치노가 먹고 싶은데 허허. 우리 자기는 뭐 먹고 싶어요? 저런. 이럽니다. 제가 일부러 저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1도 없이 저거랑 똑같이 발음하고 말해요. 그것 말고도 제 친구들한테 남친 소개시켜 주려고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시키려는데 한 40대 중후반 그쯤 돼 보이는 직원이 와서 메뉴를 뭐 시킬 건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친이 또 저희는요 돼지불고기 4인분에 된장찌개 추가해 주세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직원분도 순간 당황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 뒤로도 혀 짧은 소리랑 귀여운 척 계속하고 친구들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집에 가서 단톡방에서 너 남친 뭐야? 크크크 귀여운 척 쩐다 이러고 회사나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귀여운 척이나 혀 짧은 소리 안 낸다고 하는데 왜 제 앞에서만 유독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냥 자기는 제 앞에서 편하게 더 친근하게 자기랑 사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제가 저번에 귀여운 척 계속 할 거면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기랑 결혼하면은 귀여운 척은 우리 둘 사이에서 낳은 애기한테만 할 거니 걱정 말래요. 어쨌든 계속 사귀고는 있습니다. 결혼은 솔직히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래가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저희들은 29으로 서로 헤어져도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꾸만 헤어지는 걸로 마음이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연이 네, 왔습니다. 헤어지세요. 지극히 농담이고. 네, 주관적인. 보니까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척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귀여운 척은 저도 이제 피해자로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많은 쪽팔림을 시련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쪽팔림을 전가해요. 그쵸. 네, 같이 자기는 안 있는 쪽팔려요. 사람도. 네. 그거를 시전하는 사람은 안 쪽팔려요. 음,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쪽팔려 미치겠어요. 그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공공장소의 그런 애정 행각. 막 커플끼리. 네.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방금도 들었잖아요.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그쵸. 종업원이 있는데 혀 짧으면 소리로 막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뭐가 되냐고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쵸. 참 이건 정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방금 이 남자분도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독선적이에요. 상대방이 이게 고충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중에 뭐 애기 낳으면 애기한테만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쵸. 하던 대로 할 거다. 네,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바꿀 생활을 마음이 네, 없다는. 바뀔 마음이 없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너가 알아서 맞춰라. 문제 있습니다 이거. 네, 저 같았으면 헤어졌어요. 정말 귀여운 척을 싫어하시는. 너무 그러니까 저도 시달린 게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류의 귀여운 척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뭐 귀여운 척을. 저는 이제 그 한보너 아세요? 한보너? 그 한국어랑 일본어. 네, 약간 그 와타시가 뭐 너를 겁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뭐 네, 제가 싫은 거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났었어요. 제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직장에서. 네, 그 다니는 직장에서 에라는 추임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 특유의 네, 그 그게 감탄사. 또 일본이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에, 호에 이거는 거의 호에는 진짜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네. 이상함만 감지하고. 근데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직장이다 보니까 저녁 때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쪽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막 이제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틈만 나면 틈만 하면 에이 호에 어, 호에. 이어 플러그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귀여운 척이라고는 제가 이제 정한 거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귀여운 척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기분 나쁘실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은 나는 너한테 귀여운 척 하려고 그런 소리 낸 게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쵸.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거를 귀여운 척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높으신 분이 오면은 절대 그런 소리 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는 뭐 아양이죠. 아양 같은 걸 떨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다른 동료들, 네, 그런 가운데서 뭔가 그 있잖아요. 자신의 귀여움을 어필하고 싶다는 그 몸짓, 점프도 폴짝 돼요, 폴짝. 높으신 분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모지도 막 하고 망치도 막 하고 진짜 뭐 건장한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게 했는데 폴짝 뛰는 게 가장 압권이었어요. 폴짝. 그 문지방을 넘어설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돼요. 점프를 뛰면서 호잇 하면서 뛰는 거예요. 어쩌면 본인이 귀엽다고 이미 생각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제가 아주 억울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함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제가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죠.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그렇지 네. 않은데 가끔. 네. 그래서 호애나 애 같은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지금도 주먹이 꽉 쥐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힘드네요. 얘기를 근데 안 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싫다고. 근데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싫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는 소리 때문에 저기요 애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적을 만드는 자기도 거잖아요. 모르게 나오는 네.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 말고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네. 것도. 네, 미운 털이 박히신 거 아니죠? 아마도 이제 그럴 수도 네.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자리 만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 많이 힘들다.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혹여나 피해를 주는 게 있다면은 좀 마음 편히 그쵸. 얘기하시고 서로가 좀 같이 직장을 다니니까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좀 서로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풀리는 듯 했어요. 이제 그때 살짝 애 관련해서는 잠깐 살짝 얘기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고칠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그것 말고도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생활 습관이 되신 거니까 저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안 맞는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진짜. 혹시 뭐 귀여운 척 하신 뭐 여자친구분이 갑자기 네. 귀여운 척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귀여운 척.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피해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쪽팔림만 없다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네. 가끔 뭐 둘만 있을 때 막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귀여운 척을 싫어하는 네. 걸 알고 막
오버해서 애교를 부리고 그런 분들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 그렇게 막 뭐지 장난식으로 귀여운 척을 하셨던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둘만 있을 때 일부러 귀여운 척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냥 본인이 끼를 부리고 싶어서 둘만의 공간에서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밖에서 네, 조금 하면 밖에서는 뭔가 좀 상대방의 이제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죠. 내가 귀엽고 싶으니까 너는 내 귀여움을 받아내. 이거야말로 좀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치로님은 어땠어요? 좀 그런 분들을 만나 보셨거나 혹은 지금 연애 중이 아니? 네, 저는 근데 딱히 그런 분들을 만나보진 못해서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이제 꼭 귀여운 척을 하시는 네.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또 그분들은 또 데시벨도 크고 딱 귀에 내리꽂는 네. 그런 듣고 싶지 않은 애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똘망똘망한 표정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 귀여운 척은 저와 좀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공원 같은 데서는 좀 그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사실 뭐 뚜렷하게 돌리지 않으면 네. 뭐 남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네. 뭐 뭘 하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는 이제 지하철이 조용한 지하철 있잖아요. 다들 핸드폰 보고 조용히 네. 철컹철컹 잘 가고 있는데 정말 조용할 때가 있죠. 가끔.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딱 때려박는 순간 이제 아, 이어폰을 꽂는데 이어폰도 넘어서서 이렇게 오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거슬리죠. 네. 노래를 들어도 둘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전혀 고려 안 그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척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 특히 그런 게 어떻게 귀여운 보면- 척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척들도 문제지만 배려가 가장 문제겠네요. 되게 네, 그 뭐 본질- 잘난 척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음. 티를 잠깐 뭐 내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새 옷을 사면 뭐 새 옷 그러네요.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약간 그걸 뭐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지 않는 약간 그런 인성 문제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에 뭔가요? 대한 배려가 배려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네요. 지금 이게 뭐 진실된 태도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뭐 하는 척 같은 거 하면 좀 안 좋은 인식 갖게 되는 게 아마 공통적인 마음을 갖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척하면 사실 뭐 좀 좋은 의미의 척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척하면 뭔가 부정적인 네.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척 중에서도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척도 있잖아요. 뭐 뭐 괜찮은 네, 척, 뭐 그런 자식이 걱정할까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척도 있고 자식 입장에서도 뭐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것도 얘기하는 라면만 먹어도 네, 잘 먹고 살지 잘 먹고 이러는 살아요. 뭐밥 먹었니 하면은 그렇죠. 엄마 저 많이 잘 먹고 먹었어요. 다녀 이렇게 하는 그런 척들이라면은 오히려 찬성이죠. 아름다운 네, 척이죠. 아름다운 척이죠.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그렇죠. 아나무인한 척이죠. 센 그런 척, 척들. 뭐 그런 네. 앞으로 이런 척들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배려하지 않는 그런 나쁜 척들은 네. 네. 왜 이렇게 하도 얘기하기 좀 시원하네요. 어떤 논문에 따르면 이제 남성들이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네. 약간은 이성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생존 전략처럼. 그래서 2008년 진화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성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 크게 지갑을 열고 사치를 부리고 뭐 블랙잭 게임에서는 굳이 위협을 무릅쓰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표현을 하면 버스에 치이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멍하게 서 있는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논문이네요. 네. 마지막에 근데 네. 버스에 치기 전 그 무서우면 딱 뭐 얼어붙지 않나요? 누구라든지? 그때 막 쫄아서 막 도망치기보다는 막 그 당당하게 로마의 맞서는 건가요? 검투사 같은 느낌으로 나는 끝까지 저는 약간- 삶에 대한 애착 강해서 아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심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해요. 되게 확실히 그런 것도 있죠. 이성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들을 하는 것들 그렇죠. 좀 조금 더 더 잘난 네. 척 하고 싶고 그런
말도 많잖아요. 내숭 떤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보이지 않던 모습을 억지로 꾸며내는 거죠. 뭐안 그런 척을 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척이네요, 다. 네. 그냥 안 그러는 척. 그러니까 뭐 네. 방구를 잘 껴요. 근데 그쵸. 이성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그쵸. 이성 앞에서 어떻게 방구를 껴요? 이슬만 먹고 네, 이슬만 사는데 먹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겠죠. 그러겠네요. 막 네, 깨작깨작 네. 먹고 집에서 막 그런 실상은 이제 집에 가면 치킨 바로 시켜 그쵸. 먹고 배달의 민족 뭐 VIP 그쵸. 정도 될 수 있겠죠. 치킨 먹고 나오고 막 집도 막 음. 더럽고 할 텐데 이게 잘 깨끗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척들.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척을 싫어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쵸. 이런 척보다는 이제 네. 근데 이런 척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친구 사람이 3명 모여 있어요. 한 명이 여자고 2명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 남자 중에 한 명이 이 여자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의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괜히 다른 그 여성을 좋아하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까내리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그쵸. 자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항상 비교를, 그쵸. 우월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 입장에서 좀 서운하죠. 야, 너는 우정이야, 사랑이야.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는 순간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쵸.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그 자체의 어떤 뭐하는 척 같은 것들은 싫어할 대상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귀여운 허세로서 그냥 네. 뭐 통 크게 한번 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러면 땡큐죠. 알면서도 그쵸. 뭐 잘 먹을게 이거죠. 그렇게 잘 하면은 그 다른 친구도 다른 그 여성분이랑 좀 잘 이어지도록 다리 그쵸. 놔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왜 네. 꼭 그렇게 힘센 거를 과시하고 싶고 잘 나가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건지. 그쵸. 아마 반대 입장도 똑같을걸요.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1명인 상황에서 그쵸. 오히려 약간 심한 경우도 많이 있죠. 막 헐뜯고 정말 막 몰래 뒤에서 네. 안 좋은 얘기하고 아, 그런 맞아요. 경우도 이게 많더라고요. 다 친하기 시작하면 또 질투가 나기 마련이니까. 그쵸. 아, 7호님 네. 혹시 이런 척도 당해보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돈이 없는 척. 돈이 없는 척은 뭐죠? 어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뭐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넉넉치는 않잖아요. 뭐 약간 낼 돈 있는데 막 네. 사달라 뭐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척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PC방비 없다 자기 데려가달라 해놓고 뭐 뒤에서 떡꼬치 먹고 있고 그죠. 그런데도 이럴 돈이 수도 있는 있죠.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네. 대학생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돈을 안 내요. 돈을 너무 심하게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네, 같이 밥 이래도 먹고도 안 내고 근데 뭔가 돈이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돈이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딴에는 저 친구가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자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적금을 넣고 있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 남몰래 네. 그거가 발견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죠. 그쵸. 자기가 뭔가 쓰고 싶어서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이거 말고는 돈을 쓰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은 없는 척까지 하면서 동기들한테 속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척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요구를 했죠. 돈인데 왜 안 내냐. 네. 좋네요. 네, 그 돈이 있으면은 너가 알아서 그쵸. 할 일이지 왜 자꾸 그러면은 애초에 같이 밥을 먹을 가질 말던가. 그쵸. 능력이 네, 밥을 먹을 돈이 없으면 네. 사실 못 먹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아니 먹을 돈이 없는데 자본주의가 이런 거다. 그쵸. 신자유주의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서. 아니 뭐 자기는 적금 넣고 있고 네. 내 우리가 돈만 너 밥값인가. 우리가 너 복지 해줘야 되냐고 그쵸. 지금. 어, 그렇게 했었죠.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은 뭐 그냥 바로 그냥 렌트로 렌트요? 네, 산화머니 바로 아, 이제 그래서 이제 탁탁 그냥 갚는 네. 그럼 그런 형태를 취해서 빌리는 거니까 더 생각나는데 네. 빌려놓고 준적 빌린 적 없는 척 그때 너무 뻔뻔한데 까먹은 어. 척.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아 맞다. 까먹은 척 이런 아시죠? 거. 까먹은 척은 미쳐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돈을 빌려줬잖아요. 제가 돈을 빌렸잖아요. 제 네. 돈이면은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빌려준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사실. 그렇죠. 괜히 어떤 사정이 네.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빌려줘 놓고 제가 돈을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하는 그 상태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한 번은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그렇죠. 이건 좀 최근에 있던 일이라서 기억이 음. 나요. 분노 게이지가 네, 10만 있는 원을 빌려줬어요. 큰 네. 돈은 아니죠. 근데 삐잔 빌려줬는데 갚겠대요. 그래서 너 편할 때 갚아라. 저도 뭐 언제까지 딱딱딱 갚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충청도라 그런가? 약간 좀 제가 약간 돌려 말하는 걸 좀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을 약속한 그 친구 저는 이제 딱 기한을 정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내가 이때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때쯤이면은 들어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은행 앱을 열어가지고 잔액을 확인했죠. 들어왔나? 하지만 역시나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전혀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갚으라고 했는데 신경 쓰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네. 빌려준 사람이 네. 사실 신경 쓸 게 아닌데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제가 돈을 줬으면은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 거예요.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10만 원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빌린다고 해놓고 갚는다고 해놓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좀 강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니까 이제 했던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좀 덜 친한 사람이었으면 저는 좀 소심해가지고 좀 저는 말하기가 말을 못했을 애매하죠. 거예요. 친구니까 조금 그래서 괜히 닥달하는 것 같은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괜히 아니 줄 건데 네. 왜 그러냐 좀만 참을성이 없냐 막 괜히 그럴 수 있고 그죠. 적반하장의 그런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뭐 언제는 뭐 편할 때 갚으라고 그렇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좀 생각해 준다 줘. 덜어서 준다 줘. 그렇죠. 그러면 빌려놓고 욕을 먹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좀 무서워서 얘기 안 했었는데 이것도 나이 먹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그렇죠. 좀 하게 됐어요. 장문의 문자로 내 돈은 내가 빌려줘 놓고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빌린 너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이면은 앞으로도 너 만약에 급하게 쓸 때 돈을 못 빌려주겠다. 좋네요. 네. 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분이 상했죠. 그 친구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돈을 갚는데 네. 100원짜리로 갚고 있는 거 아니죠? 돈을 이제 그 10만 원짜리 현금 뽑아가지고 네.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바닥에. 진짜요? 제 돈인데 제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 돈은 내가 받는 건데 내가 고개를 숙여서 땅바닥에 있는 건 내 돈을 줍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좀 너무 허탈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렇게 갚는구나. 이게 서운한 것도 자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해가지고 뭐 웃으면서 끝냈는데 어쨌든 돈을 빌려놓고도 까먹은 척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자기가 쓴 돈이 있는데 꼭 뭐 돈이 아니더라도 뭐 군대가 됐건 뭔가 네.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직책을 맡다 보면 뭐 시켰을 때 꼭 이제 해야 되는데 그죠. 뭐 까먹은 척, 뭐뭐 한 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네. 뭐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 못할 수가 있으니까 뭐 네. 회사 일로 돌려보죠. 회사에서 이제 휴가를 나가야 돼요.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그 휴가라는 것도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황에 네,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더 급한 사람이 나가기 마련인데 둘 다 급한 상황에서 한 명이 양해를 구한 거죠. 내가 진짜 이번엔 꼭 나가야겠다고.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뭐 군대 외박 같은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크리스마스 주에 있는 휴가를 자기가 쓰겠대요. 네. 자기도 쓰고 싶죠. 다른 사람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양해를 구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나 한번 도와달라.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휴가를 잘 다녀오겠죠. 나중 되니까 갑자기 휴가 갈 때 됐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적 그런 적 없는 없다. 척을 하는 거죠. 모르겠는데 뭐 이런. 뭐 그거 갖고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카톡으로 남긴 게 아니라 또 구두로 말했으면은 애매하거든요. 그런 얌체들, 그러니까 뭐 하는 척 다 똑같아요. 배려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오늘의 네. 교훈을 얻었네요. 뭐뭐 하는 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려심이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못 거르는 상황이 사실 뭐 네. 직장 상사라거나 네, 뭐 같은 조직에 있으면 네, 그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좀 다른 방식으로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어떻게 푸세요? 저는 사실 그냥 지인들 만나서 뒷담화 까요. 그렇죠. 사실 얘기하면서 네. 그 해소되는 그런 게 해소되는 확실히 크다 커서 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것도 사실 이런 그쵸. 것 때문에 됐잖아요. 뭔가 약간 얘기하면서 약간 네. 해소되는 게 커서 진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그런 뭔가 해결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어떻게 싫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길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의 기분까지 신경 써주면서 참아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떻게 보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싫어함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나, 아니면 이 싫어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뀔 수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막 엄청난 노력을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네. 싫어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쪽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자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좋아하는 것만 깊이 파고. 그죠? 그런 뭐 것보다는. 좋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카테고리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사회문화 쪽이면서도 취미 쪽으로 좀 잡아보려고 해요. 취미. 네. 약간 이제는 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호가 있으면 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호도 저도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충분히. 사회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싫어하는 거를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삶. 사실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자기 일 아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네. 불행하지 않은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싫어하는 것도 잘 싫어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뭔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 좋지 않은 걸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싫어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길 가다가 뭐 흡연하신 분들, 네. 뭐 이런 거 당연히 누구나 싫어하고 네. 싫어하는 상황인데 뭐 걷다 대고 뭐 어떻게 음. 사실 다 말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일단 싫어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담배 하니까 지금 저희 시간이 벌써 예, 나갈 한 때가 시간이 되었네요.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를 이제 빌려서 방송 장비를 이제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담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나눠보죠. 그렇죠.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께서 예. 조금 어떤 싫어하는 소재거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사연이라든지 네. 뭐 이야기를 저희 아래에 있는 메일에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구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면은 저희도 뭐 주제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같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네. 좀 하는데 재미가 있게끔 더 노력을 할 테고요. 오늘 좀 저희가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많이 조금 완전히 처음이에요 지금 하는 게. 저 데뷔전이죠. 네, 인생에서의 데뷔전. 방송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말이 빠르다던가 저는 이제 느끼는 건데 뭔가 헛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 좀 거슬리시면은 적어주시면은 좀 개선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